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 소피스트의 윤리사상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이 소피스트가 누구냐? 이 소피스트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능력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당시는 되게 사람들이 말을 잘해야 정치적으로 좀 출세할 수 있었고, 서로 막 소송을 걸 일들이 많았는데, 이 당시에 변호사가 있었겠어요? 전문적인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려면 내가 말을 잘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소피스트들은 그런 말을 잘하는 기능을 기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뭐 선생님 같은 존재였겠죠. 일단 이들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 먼저 등장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피스트의 등장, 1번 등장 배경. 민주정치의 발달로, 이 민주정치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저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일단 먼저 뜻을 한번 써줄게요.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직접 참여하는 정치 형태. 좀 길어서 선생님이 빠르게 쓰느라 글씨가 좀 날아가지만 이해 좀 해주세요. 모든 구성원이라는 건 근데 좀 안타깝게도 노예라든가 이 당시 여성이라든가 뭐 외국인, 뭐 어린이들은 이제 제외된, 즉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성만이 이제 구성원으로 이제 인식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사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직접 참여하려면 당연히 말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등장했다. 왜? 이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어떤 학문을 소피스트들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어떤 학문이냐? 수사학이라는 걸 그 소피스트들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이 학문이죠. 수사라는 건 자, 토론에서 설득하고 이기기 위한 기술을 가르치는 학문이 수사학이었다. 설득하고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뭔가 항상 이기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내가 이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런 식으로 이기려면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뭔가 진리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될까요? 아니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나 보편적인 윤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뭐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윤리는 없다. 그건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편이라는 건 혹시 모를까봐 모두에게 공통된이란 뜻이죠. 이런 건 없고 방해가 될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이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 수업료가 1년에 이런 건 안 적어도 돼요. 2달란트였대요. 이 2달란트, 1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냐면 1달란트가 거의 군함, 엄청나게 큰 배 있죠. 군함 한 척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소피스트한테 이 수사학을 배우려면 1년에 2달란트, 군함 두 척은 내야 배울 수 있는 거야. 엄청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 당시에 여러분 현대 대치동에 이제 일타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대치동 일타 강사는 소피스트들이었다. 사람들에게 말 잘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그러면 이제 소피스트들이 주장했던 사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쪽으로 가면 돼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삶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모두가 공통으로 지켜야 하는 뭔가 방식이라던가 윤리라던가 이런 건 없고, 윤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땡땡적 뭘까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 상대적이다. 윤리란 상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유명한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인 트라시마코스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법률의 제정에 있어 각 정권은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정을 마친 다음에는 권력자들에게 이익이 될 뿐인 법을 통치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것인 듯 공표한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듯이 만들었으면서 지키는 너네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 정의로운 거야. 라고 이제 약간 거짓말 하듯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하는 자들은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한 자들로 취급하고 처벌한대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었으면서 이걸 어기면 처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정의란 실은 더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익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정의는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싶겠지만 이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 중에 한 사람은 정의라는 건 강한 자, 통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이익이다.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 있잖아요. 복종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입장에선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 놓을게요. 그래서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통치자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법을 만든 거지. 이 나라에서는 법이 굉장히 정의로운 것이니까 이 법을 어기면 벌금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법을 만들어요. 괜찮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도 법 어기면 벌금 내는 거 있잖아요. 뭐 신호 위반을 한다던가. 근데 알고 보니 이 벌금을 내는 게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벌금을 걷었다. 이러면 이제 정의가 강자의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법 어기면 벌금 내는 게 정의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이 통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트라시마코스는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유명한 소피스트 중에 한 명인 프로타고라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지금 트라시마코스 소피스트 한 명 배운 거고 두 번째로 프로타고라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척도를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물은 모든 것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인간 자신이다.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 똑같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교실 온도가 25도로 설정이 되어 있어. 근데 그 25도가 춥다고 느끼는 친구도 있어서 막 담요를 갖고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 25도가 너무 더워서 되게 가볍게 입고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그러니까 만물을 재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면 똑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 알겠죠? 판단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모든 주장은 다 똑같이 받아들인다, 다르게 받아들인다. 다 다르다. 그걸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상대주의 윤리설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 이것이 옳고 저것이 잘못됐다라는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도 이런 걸 가치 판단이라고 해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걸. 이것도 개인마다 당연히 다 다르니까 보편적인 윤리라는 거, 모두에게 공통된 윤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이 다른데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지만 저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이제 또 나아가서 또 다른 소피스트가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에 한번 또 다른 소피스트가 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볼게요.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고르기아스. 이 사람은 얼마나 이제 세 번째 유명한 소피스트인데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아갔냐면 상대주의 윤리, 그러니까 윤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이런 프로타고라스의 입장은 당연히 지지하면서 이렇게 극단으로 나아간 거지. 진리가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러면 진리라는 건 없는 거 아니야?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혹시나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거의 윤리란 진리란 없다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소피스트 윤리사상의 특징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윤리적 땡땡주의. 뭘까요, 여러분? 윤리란 사람마다 다르다. 상대주의. 그래서 이 윤리적 상대주의의 문제점은 윤리적 이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회의주의.
이 회의라는 말은 의심하다라는 말이에요. 윤리를 계속 의심하는 거야. 윤리라는 거 다 사람마다 다른데 윤리라는 게 존재할까? 거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윤리적 회의주의의 대표자가 아까 이 이야기를 한 고르기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윤리 도덕은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니야?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를 떠나서 굉장히 극단으로 좀 나아간 거죠. 더 극단으로 나아간 게 요거예요. 아이고. 더 극단으로 나아간 게 윤리적 허무주의. 윤리라는 건 그냥 아예 없네. 무슨 의미가 있어? 허무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허무주의랑 관련돼서 아예 사람들이 도덕이나 윤리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그 기반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 즉 소피스트 윤리 사상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의의도 있죠. 의미 있는 점. 학문적인 관심이 이제 아까 처음에 고대 그리스에서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자연에 대해서 궁금해 하다가 이제는 인간이 사는 삶과 사회는 어떨까?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뭐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졌겠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야? 라는 모든 주장은 상대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 모두가 이거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적으로 지켜야지 이런 걸 부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고 관찰을 통해서 이게 옳고 그른 걸 판단해야지라는 이제 이 주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 규범이나 도덕이 되게 이미 항상 우리가 지켜왔던 걸 꼭 지켜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건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험주의, 쾌락주의, 실용주의 등의 영향을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 그냥 뜻만 써놓을게요. 경험주의라는 건 경험에 의해 판단하는 거. 쾌락주의라는 건 쾌락을 주는 것이 좋은 것 혹은 뭐 선. 그다음에 실용주의라는 건 유용하면 좋은 것 혹은 뭐 선. 나중에 우리 자세히 배울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소피스트였습니다.